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제 지난 주간에는 또 중간고사 시험이 있었고요. 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면 후반기 이제 금방 또 우리가 11월 달이잖아요. 11월 한 달만 지나면 또 금방 또 이제 방학을 하게 이제 됩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도 강의 아마 지금 잘 듣고 계신데 또 하루하루 또 이렇게 빠지고 한 주간에 이렇게 또 빠져서 다음 주에 듣겠다 이렇게 싶으면은 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또 강의들이 계속 또 몰리게 되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강의는 빠지지 마시고 하여튼간에 뭐 시험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출석을 빠지면 성적에 대한 것들이 또 잘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청소년 문화론에서 제8장 청소년의 성문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의 개념에서는 이제 청소년 성문화는 성의 개념 2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소년의 성문화, 이성교제, 그 다음에 바람직한 이 청소년의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의 개념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석수스 이래가지고 이건 뭐냐 하면 남녀 이렇게 합니다. 남녀. 그 다음에 또 암수, 응? 암수.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별을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성과 성별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에서는 이 성을 해부학에서는 뭐 성기, 그 다음에 뭐 생식기, 예? 식기 뭐 이렇게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간에 이 성에 대한 것은 성과 성별로 나눌 수도 있고 남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암수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세코라고 해가지고 시코, 세코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자르다, 나누다, 컷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성은 모성으로부터의 어떤 탯줄을 자름으로써 완전한 성이 된다는 뜻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탄생이 어떤 여성으로 탄생하는 어떤 독립된 인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남녀의 어떤 그런 구분 또는 남녀의 어떤 육체적 특성을 가리키는 남녀의 구분과 그 남녀의 어떤 그런 육체적 특성을 가리키는 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성이란 한자의 어떤 그런 이게 이제 성이잖아. 이런 성인데 이게 이제 마음심자와 날생자, 이 날생자의 합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마음과 몸을 합해서 인간 전체를 이룬다는 의미로 어떤 전인적인 인간을 촌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성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의 개념은 여기에 이제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있는데 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서는 생물학적 성에서는 이 생물학적 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섹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섹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뭐냐 하면 자, 생식기의 어떤 이런 생식기의 세부학적 이런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남자와 여자로 이제 구분되는 이런 이제 생물학적 성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젠더라는 개념으로 해서는 이제 젠더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사회 문화적 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그런 사회 문화적으로 여기에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부과되는 어떤 일련의 특성, 뭐 어떤 행동 유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회적 성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젠더의 형성은 환경이라든지 특히 이제 부모와 사회의 어떤 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남성은 용감하고 그다음에 강인한 존재로 인식됐죠. 그러나 여성은 어떻게 돼 있죠? 연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이제 간주해 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학습된 남성성, 남자다움과 여성성, 여자다움 이런 것들은 성역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이제 변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제 남성으로서 어떤 이런 수술을 해서 또 논란이 된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은 섹슈얼리티 뭐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얘기를 여기는 뭐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행동적, 문화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함해서 전반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성적 경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남녀 간의 어떤 사랑에 대한 태도라든지 뭐 성적 욕망, 성적 행위, 그다음에 성적 성격, 그다음에 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사고, 환상, 꿈,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다양한 성의 개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성이라고 하면 어떤가 이 성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성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성기와 그다음에 성행위 요거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섹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은 어떻게 해요? 쑥스럽고 어색한 것이라는 이런 그 잘못된 관념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금기시하고 있고 수치스럽고 그다음에 점잖지 못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억압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은 매우 복합적인 측면을 이제 우리가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의 이제 복잡성 측면, 다양성, 성의 어떤 다양성 측면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에는 브루스와 어떤 뭐 그린버그가 이제 성에 대한 어떤 다양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는 성의 어떤 문화적 차원입니다. 문화적 차원.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우리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성평등과 어떤 성 역할에 대한 어떤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절대주의 기준이 없고 문화마다 이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보는 거죠. 그래서 성 역할에 대해서는 이 고정관념은 절대적 기준이 없다. 절대적 기준이 없고 문화마다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을 이제 이렇게 뭐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고 존중하는 하여튼 뭐 그런 측면에서 나라마다 국가마다 어떤 성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심리학적 차원에서 성을 보면 자 자기 자신과 타인과 환경에 대한 태도는 생의 어떤 초기부터 시작되는 이런 어떤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틀린 것 그리고 더러운 것이고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소중한 부분이고 또 만지지 말아야 하고 또 말하지도 말아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에 대한 어떤 그런 학습된 이러한 어떤 성에 대한 학습된 이런 반응들은 성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과 감정에 통합되어서 여기서는 성의식과 성행동에 이제는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성에 대한 우리가 학습된 이 반응들을 인해서 성의식과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윤리적 차원입니다. 자, 성의 윤리적 차원은 옳고 그름의 문제죠. 어떤 면에서는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말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윤리적 측면은 실용적인 가치에 이런 근거를 두고 있고, 그리고 종교적 가치의 근거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성에 대한 어떤 그런 윤리적 태도의 이 근원이 무엇이든 사람들은 삶 속에서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어떤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 차원입니다.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성과 관련된 이런 어떤 신체적 특징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리학적 반응, 그다음에 어떤 성과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생 동안 이런 어떤 성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단순히 어떤 면에서는 성기와 섹스, 어떤 그런 그 성행위를 하는 섹스로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성의 다양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성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청소년의 성문화와 이제 이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성문화를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성문화라 이 성문화는 뭐냐면 자, 특정 사회 구성원들이 성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삶의 이 총체적 양식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이 성문화는 청소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성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생활 양식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어떤 용어적인 이런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청소년의 성문화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성문화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성문화의 정착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떤 그런 세계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를 발달로 땅에서 이 청소년들의 성문화는 어떻게 돼요? 매우 개방적인 태도로 변화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의 성은 여전히 이 학업이나 진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의 일탈적 성문화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매매라든지 미혼모, 음란물 중독, 성상품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운 점들을 또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학업의 진로의 영향을 악영향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있지만 여기에서 대부분의 어떤 부모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부모나 교사들은 성에 대해 가르치지도 토론하지도 않고 어쩌다 어떤 성에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눈을 피하거나 그다음에 어깨를 토닥거리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알게 되니 그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어떤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 성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이 고민하거나 그리고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에서 잘못 습득한 성지식은 청소년의 어떤 면에요? 성태도와 가치관 형성에 이런 부작용적인 이러한 영향 요소들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 문제를 이제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통해서 성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우 어떤 면에서 보면 제한적인 이러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런 어떤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연구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어떤적인 이제 일탈적인 이런 들이 이제 성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금방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이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대한 어떤 그 연구로 이제 주로 혼전 성관계에 대한 어떤 이 의식과 태도를 질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성관계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실존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성 문제는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의 성문화는 문제 중심적인 어떤 부정적인 접근과 별개로 자신의 발달하는 성, 특히 이제 증거하는 성적 충동과 성에 대한 관심에 적응하고 그들의 어떤 성적 자아를 구성하는 이 가업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성적 주체의 형성과 관계 형성이라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올바른 성교육의 올바른 성 방향과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이런 어떤 문화의 어떤 실태를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문화의 우리가 실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의 성욕구, 성충동 실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 그 성충동을 느끼는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근데 이제 이게
그 아하 청소년 문화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29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어떤 성욕구와 성충동, 그러니까 성욕구와 이 성욕과 성충동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면, 자, 성충동을 느끼는 경우, 자, 이 성충동을 느끼는 경우 1위가 뭡니까? 성충동을 느끼는 1위는 보면은, 자, 야동을 볼 때 야동이 19.7%였었고요. 그 다음에 노출이 심한 사람이 볼 때 12%, 그 다음에 야한 소설이나 소설이나 만화를 볼 때 여기서는 7.9%, 그 다음에 야한 영화를 볼 때 7.8%, 단둘이 있을 때 여기는 5.5%, 야한 그림이나 사진을 볼 때 4.4%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충동을 느끼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남녀 차이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1위가 뭐냐면 야동을 볼 때가 36.2%, 32.6%. 그다음에 이제 이순에 노출이 심한 사람을 볼 때가 이제 21.9%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자는 조금 다릅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1순위가 야한 소설, 이 소설이나 만화를 볼 때가 11.1%. 2번은 야한 이 영화 볼 때가 9.5% 이런 차이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 간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충동의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1위가 어디냐면, 자, 성충동을 느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 운동 및 취미 활동, 이게 19.6%.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한다. 그래서 13.7%. 자위한다. 자위행위. 그 다음 11.7%. 야한 것 보기 5%. 성적 상상 3.6%. 성이야기 1.7% 이렇게 돼 있죠. 스킨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관계도 있고, 성관계가 이제 제일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낮은 수도로 나타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성충동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충동의 해결 방안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1위가 운동 및 취미 활동이고 2위가 자위.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1위는 운동 및 취미 활동이고, 그다음에 2위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성적 상상의 경험이다. 그래서 이 성적 상상의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 데이트 상상을 했는데, 여기 데이트 상상이 뭐냐면 14.9%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결혼에 대한 상상이 11.9%, 그 다음에 포옹이나 키스에 대한 어떤 상상 5.2%, 그 다음에 성관계에 대한 상상 3.4%, 그 다음에 타인의 벗은 몸 상상 2.1%, 이런 순서로 해서 쭉 이제 성적 상상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청소년의 이제 자유행위 실태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이제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성욕구와 성충동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이제 우리가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자유행위 경험 유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보면, 자,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어떤 71.5%가 이제 자유행위를 경험을 했다는 거죠. 남자 아이들 같은데, 근데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우는 8.2% 정도만이 이제 자유행위를 경험하고 있다,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행위 이제 계기를 살펴보면,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으냐면 그 야한 것을 볼 때가 56.8%고, 그다음에 이제 야한 것을 볼 때 남자는 이제 야한 것을 볼 때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해본 경험이 여기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보면은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들도 만약에 20.1%, 이유 없다 10%, 심심할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좋아하는 사람 생각할 때 순으로 나타나. 여자 청소년인 경우는 자행위를 해본 경험이 있냐 그랬더만 82.5%가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야한 것을 볼 때 7.4%, 그다음에 이유 없다 이런 수도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남자가 이제 자행위를 처음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행위 횟수입니다. 그래서 횟수를 살펴보니까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 2 내지 3회, 가 25.9%다. 그러니까 거의 한
25.26%가 되죠. 남자의 경우는 이제 자유행위.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 방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티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들이 이제 갖다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가 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월 여기서 1 내지 2에도 22.4%, 주일에는 뭐 14.4%, 4%. 그다음에 매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은 9.8%에서 낮고, 그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월 1 내지 2회가 6.3%, 그다음에 주 2 내지 3회가 여기는 주 2회와 3회와 매일이 이제 어떤 4.9%,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의 어떤 성행위, 자유행위 이런 것들 보면 남자가 여자들보다도 이제 많이 이렇게 어떤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의 성관계입니다. 이 청소년의 성관계는 자, 2017년에 이 청소년의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를 이제 했었는데, 자, 평생 동안 이 성관계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남성인 경우에는 남성은 7.1%, 여학생인 경우에는 3.1%가 이제 응답을 했는데, 자, 세부적으로 고등학교 남학생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7%, 그다음에 이제 여자인 경우는 어떤 4.3%, 4.4%에서 4.3%, 중학생은 3.9%, 그다음에 여학생 1.7% 이제 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급이 올라갈수록 여기는 성관계 경험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성관계 시작 연령이 좀 까무러질 정도입니다. 13.1세에 여기 첫 이 성관계, 첫 성관계 시작 연령은 평균 13.1세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매년 점차적으로 이것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1.4%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관계 경험 학생의 어떤 피임 실천율은 남학생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는 49.7%, 여학생인 경우는 50.4% 이것으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 경험이 있는 여학생 중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이것을 경험한 경우가 있느냐를 했더니 81.1%가 이걸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이 성폭력 건수가 최근 3년간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의 어떤 대부분은 남학생이고, 그 다음에 학교 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여기는 2013년에 보니까 이제 지금 많이 오르죠. 497건에서 2015년도에는 907건으로 이제 이렇게 증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21건에서 448건으로,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도 보면은 130건에서 439건으로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어떤 청소년의 이런 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관계까지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쉬쉬 숨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픈하면서 이제는 교육을 통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야한 영상물 시청 실태입니다. 야한 영상물 시청 실태. 그래서 자, 이제 한국 청소년 그 정책연구원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4,356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아이들 스타의 어떤 야한 영상물 시청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의 어떤 그 인식 조사 결과를 이제 했습니다. 살펴보면 자,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매체는 어디냐? 그러니까 1순위가 뭐냐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33.3%라는 거죠. 그리고 TV가 29.8%, 뭐 소셜 미디어가 15, 인터넷이 15%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성별로 보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36%, 여학생 같은 경우는 30.2%. 그래서 스마트폰과 TV를 통해서 이러한 야한 영상물을 본다라고 이제 응답한 이런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야한 영상물을 자주 보는 이 콘텐츠는 뭐냐? 그래서 아이들 수다가 나오는 이제 야한 그 영상물을 자주 보는 콘텐츠 1순위가 뭐냐면 음악쇼.
이것의 음악 시청률이 32.7%입니다. 32.7%.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가 24.6%. 그다음에 이제 영화가 20.1%.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자주 보는 콘텐츠에 대해서 1순위는 뭐냐 하면 사진, 어떤 동영상 캡처, 그다음에 동영상 이런 것들로 이제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게시물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책, 잡지, 포스터 이런 것들도 이제 또 그 어떤 자주 보는 이런 콘텐츠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웹툰도 이제 보니까 16.8%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도 높죠. 32.5%. 자, 그다음에 이제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처음 본 시기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37.8%.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제 중학교가 25.6%. 그다음에 중학교가 중3, 중2가 이제 이렇게 됐고 중3이 한 7.8%, 고등학교 학생이 4.5%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야한 영상물을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야한 영상물을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제 야한 영상물을 시청 후에 이제 거기 시청한 후에 청소년들의 인식을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어떠냐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 시청한 후에 여기에서는 이제 성적 자극을 준다고 이제 생각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가 27.4%, 매우 그렇다가 10.6%, 이제 이렇게 응답을 했고, 그다음에 스타에 있던 야한 영상물이 재미있다라는 어떤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의 전혀 그렇지 않다가 이제 응답했고, 불쾌하다라는 이런 질문에도 또 응답한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질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 청소년들은 스타의 야한 영상물에 대해서 어떤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성적인 자극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38%고, 그다음에 불쾌하다라는 것들도 27.7%, 이런 것들이 같이 비등비등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야한 영상물을 어떤 공유한다. 자, 아이들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보고 친구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해본 경험에 대한 어떤 질문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가 67.7%, 응답한 청소년이 15.3%라고 이제 있는데 청소년보다 압도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성별, 그다음에 이제 성별, 그다음에 학교 급별,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런 어떤 특성화 특성화고가 일반이나 특목고 자율고보다 경제적 하층이 중층보다 친구에게 이 어떤 면에서는 공유를 해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의 성의식입니다. 청소년의 성의식.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의 성의식을 보면 이제 혼전동거는 청소년은 어떤 혼전동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응답이 이제 어쩌면은 36.4%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동거를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일단 뭐 알아본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실적으로 보면 이제 혼전동거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계약에 의해서 이제 뭐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응답이 이제 36.4%, 부정적인 것이 30.9%로 이제 해서 이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제는 그 열린 태도를 통해서 견지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어떻게 돼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한부 및 이 조선 가정의 양부모 가정보다 고졸이 대졸보다 이제는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전 동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보면 이제 서울 학생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유학을 간다 그러죠. 유학을 가고 서울에서 또 시골에서 또 서울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런 관리 이런 것들이 참 어렵게 돼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일어났던 혼전 동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로 인해서 상당히 좀 상처도 또 많이를 받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일어났던 그 결혼 전에 에,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이제 그런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이제 어떤 동거라기보다는 이제 동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요즘에는 뭐 주택 구입하라든지 뭐 청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전에 이제 결혼식은 안 올리고도 이제 혼인신고를 먼저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혼인신고를 또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전 성관계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 성관계 저는 뭐 사실 이거는 이제 반대를 하지만 어떤 그런 그래서 이제 그 그리고 청소년들에서 이제 어떤 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서약서를 써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성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이제 어떤 시대가 변해가면서 참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제 혼탁해져가는 이제 이런 시대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제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제 청소년이 38.7%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선이 32.1% 보다 이제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서 이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이제 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열린 태도라기보다는 사실은 혼전 그런 전의 성관계는 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결혼을 하면서 이 소중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성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매매가 되고 그것이 돈으로 인해서 매매가 되고 팔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좀 어떤 고유하고 좀 이런 어떤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없어졌던 것들이 좀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전에 성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응답이 69.7%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응답이 이제 13.5%.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어떤 성관계는 이제 부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이제 결혼 전에 어떤 그런 성관계는 뭐 찬성을 한다 이제 이러지만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결혼 전에도 이런 것들도 서로가 지켜줘야 될 것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이 사회가 성에 대한 것들이 너무 이제 터부시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성에 대한 것들을 좀 소중히 또 여기고 가꿔야 된다. 그래서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이런 성충동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을 저는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가정에도 이제 자녀가 이제 남자아이들만 2명 있는데 남자들이 잘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폭력, 성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은 남자에 의해서 좀 이루어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의 어떤 그런 성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잘 교육하고 또 우리가 이뤄가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성매매입니다. 이 성매매. 그래서 자, 청소년들은 자,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어떤 질문에 압도적 다수가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어떤 77.8%가 이제 응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수의 어떤 9.5%만이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성매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어떤 질문의 응답 결과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은 성적 유의를 위한 어떤 단순한 만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니까 성과에 관련된 그런 부정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그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음란물 접촉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그 성접촉 경로를 우리가 보니까 96.4%가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이거를 이용한 경험이 제일 많고, 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인물이나 음란물에 주로 접속하는 경로에 대해서 이제 SNS에서는 36.3%,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에서는 13.5%, 웹하드에서는 뭐 12.8%, 유튜브 등의 어떤 영상에서는 11.9%. 그러니까 먼저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이 스마트폰, SNS 스마트폰 이거에 이제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는 이제 스마트폰에서가 제일 많고, 그리고
이성과의 어떤 성적 행위 촬영 여부에 이제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성과의 어떤 성적 행위,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뭐 스킨십, 그다음에 어떤 키스, 뭐 이런 성관계, 이런 것들을, 자,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험 여부에 대한 어떤 제 질문에 대해서 98%가 이런 어떤 청소년이 이제 없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지만, 소수의 어떤 그런 2%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 이제 질문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촬영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50.1%가 1%의 청소년이 1 내지 2번의 어떤 응답을 했고, 그 다음에 14.5% 청소년이 11번 이상 응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찍은 사진이나 이 동영상에 대해서는 55.4%였던 청소년이 모바일이나 그다음에 인스턴트 메신저에 여기에 메신저에 이제 55.4%, SNS에 이제 거의 뭐 여기도 48%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이제 각종 그런 어떤 매스미디어,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어떤 인터넷, 이런 모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성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 청소년들에게 이제 이게 좀 전달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또 부작용을 낳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게 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바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를 둔 우리 이제 우리 학생들도 계실 텐데, 이런 특히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요때를 이제 잘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어떤 첫 경험도 초등학교 뭐 13세로 내려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보면 그런 쪽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너무 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너무 또 단속을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만 아니지만, 이 학생들을 어떻게 성에 대한 것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이 그 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어떤 부모의 역할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청소년의 이제 이성교제입니다. 청소년의 이성교제. 자,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란 어떤 사전적으로 청소년기의 우정이라든지 애정을 가지고 이성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성과의 어떤 사귐을 통해서 이성이 지니고 있는 어떤 사고나 관심,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이 모든 과정으로 서로의 인격 성장에 도움을 주고받는 일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이성 교제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이성 교제는 나와는 다른 어떤 성을 가진 사람과 만나는 것으로부터 이제 연인이라 그러죠.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것까지 그 의미가 이제 혼용되어 있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청소년기의 어떤 이성의 만남은 자아정체성이 확립되고 성 역할의 확립이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남녀공학을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보면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공학을 다니는 학생과 또 이제 남학생만 다니는 학생들고, 그다음에 여자대학만 다니는 학생들의 어떤 성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런 이성과의 만남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제한되어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면 관계는 이 혼성 집단의 공동 활동의 참여로부터 비롯되고, 이 다양한 형태는 친밀한 우정이라든지 일시적인 교제, 그다음에 둘만의 배타적 어떤 데이트,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자, 시간적 범위가 넓을 때는 단기간의 만남과 오래 지속되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성 상대는 상상 속의 이성과 동성 친구 같은 이성 친구, 실제 이성 친구,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성의 어떤 그런 상대는 상상 속의 어떤 그런 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실제 이성이라든지 뭐 동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거고요. 자,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각종 문제 행동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이성교제 시기는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여기에는 연령대가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첫 여성 교제는 2004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연령대가 자꾸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성세대의 어떤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간섭과 간섭으로 인해서 음성적으로 이성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기성사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시각이 많이 여태까지는 성매매라든지 어떤 성충동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어떤 그런 습관, 관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기성의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나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발달 과정 중에 하나인 이성을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성고지는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리고 또래들과의 어떤 원활한 관계, 그 다음에 성의 발달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는 문제행동이나 비행이 아닌 모든 청소년이 성취해야 하는 가업이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자신과 타인의 어떤 성의 관점을 관심 있게 확인하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타인의 관점을 쉽사리 또 수용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어떤 이성 간의 어떤 그런 계속적인 만남과 어떤 것을 통해서 여기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은 관계를 더 심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성교제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전 지식이나 준비가 없어서 더 많은 이제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1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정착되고 좋은 측면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청소년을 이해하고 또 바른 길로 우리가 선대해 나가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이성 교제에 대한 이제 청소년의 이성 교제에 대한 이 순기능과 이제 역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 교제의 어떤 순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이성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 기술 및 이 사회적 기술이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생기냐면 자아정체감이 생깁니다.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깊이 어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중요한 어떤 사회적 관계 중 하나가 뭐냐면 이성 교제는 나와 다른 이성의 어떤 전체성을 발견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친밀감을 발달시키는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통해서 이성과의 어떤 관계 형성, 이성의 역할 인식, 이성과의 어떤 적응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대인 기술 및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이러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데이터와 같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일상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성교제의 어떤 장점 1순위가 뭐냐면 외롭지 않다고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여가를 즐기는 기능으로서 뭐 데이터와 같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함께 있는 시간 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배우자 선택의 기회를 활용한다. 그래서 결혼의 행복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선택한 이성에 의해서 이제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서로 어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사춘기의 이성교제는 서툴지만 어떻게 돼요? 자신과 맞는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러한 안목을 기르는 이런 어떤 연습 과정이다, 선택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이 정서적 안정감은 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에게 이제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성 친구로부터 따뜻한 어떤 지지와 공감 이런 것들을 받음으로써 서로 간의 우정과 신뢰, 친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성적 정체감과 성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이성 교제는 남녀 사이의 어떤 생태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상호 보완과 협력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순기능의 어떤 그런 마지막에 이제 보면 어, 이러한 어떤 청소년의 건강, 이 정신 건강에 이 긍정적인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는 학업과 진로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그다음에 부담감,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건강한 정신 어떤 그런 정신 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 친구의 존재는 이 또래 집단에서 지위를 높여주고 자아 존중감을 길러주는 수단이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높여주는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성교제는 어떤 순기능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역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역기능은 뭐냐면 자, 학업 소홀로 인해서 진로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뭐가 나타납니까? 어떤 그런 성적 욕구로 인해서 뭐 성적 흥분이라든지 불안, 그다음에 성격 혼란 이런 어떤 내적 갈등과 이런 어떤 정신적으로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은 이성 교제가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어떤 정서적이고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조절하는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 교제로 인해서 학업이라든지 학교 친구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 학업 성적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어떤 면에서는 학업 성적이 이제 하락한 어떤 그런 좀 결과가 또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나 교사는 이성교제 당사자인 청소년 본인도 학업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이성교제가 염려스러운 가장 큰 이유로 인해서 이 학업 소홀을 꼽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성교제를 통해서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바람직한 이성 교제는 이성에 대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고 성숙한 인격 형성 등 이런 어떤 이점이 있지만 원만하지 못한 이성 교제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될 만큼 큰 갈등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 교제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정서 중 가장 강력한 그것은 뭐냐면 헤어진 후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성교제 사실이 어떤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소문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래 관계의 어떤 생활 환경에 제한을 받게 된다든지 또 헤어진 후에 상대방의 정보를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정서가 이제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제 경험적인 이제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성 교제 과정 중에서 심각한 성경험으로 인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마다 어떤 성에 대한 이 다양한 관점을 지니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성이 함께 같은 장소에 있거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매우 또 어떤 면에서는 수줍게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때입니다. 그죠? 그런데 현대의 어떤 그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뭐 손잡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성관계까지 이런 것들이 용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이 이제 심각한 어떤 그런 성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찍 시작한 이성 교제로 인해서 어떤 혼전 성관계에 매우 이것들이 허용적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어떤 이성적 성관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10대의 어떤 임신이라든지 성병, 에이즈 감염, 낙태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는 증가되는 이제 원인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데이트 폭력이나 데이트 성폭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성폭력은 자,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는 모든 행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강간이라든지 뭐 취행, 성희롱 이런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이 개념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그 성폭력 이것으로 이제 포괄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청소년 데이트의 어떤 성폭력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어떤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어떤 성폭력으로 인해서 가해자의 다수는 남성이고 주로 어떻게 돼요? 데이트 상대라든지 동급생,
선후배 어떤 인해서 이런 어떤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트 성폭력은 뭐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아는 사람들이야. 동급생, 선후배, 뭐 그다음에 인제 뭐 어떤 동급생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또 인제 그런 어려움이 인제 있고 또 폭행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 최근 부각되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 상대가 또래 청소년이 아니라 이제는 성인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원조 교제로 인한 성적 착취와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성적 착취로 위험성을 노출되는 것인데 흔히 원조 교제라고 불리는 이런 관계가 인제 어떤 면에서는 원조 교제로 이제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는데 특히 인제 가출 청소년의 경우 10명 중 3 내지 4명꼴로 이성과의 어떤 혼숙이라든지 이런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청소년들은 금전적인 어떤 대가를 받는 성매매나 성융업소 이런 것들에 어떤 취업도 되는 것으로 인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성 교제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성 교제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이성 교제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가 부모와 그다음에 교사와 그다음에 전문 상담사 이 상담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 친구와의 어떤 교제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편안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성 교제가 끝난 후에 겪는 이런 어떤 고통과 슬픔, 그다음에 후유증을 수용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정서적인 지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청소년 자녀가 이성교제와 관련된 생각과 갈등들을 자유롭게 의논할 수 있도록 부모는 어떻게 돼요? 폭넓고 수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학교나 사회에서는 이 이성교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노력과 열린 성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시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에 대한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인제 청소년들에 대한 인제 이성 교제까지 인제 살펴봤고요. 인제 10분 동안 이제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인제 또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도록 10 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